안녕하세요. 서초동물병원 원장 한삼성입니다. 오늘은 눈의 질환 중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안구 안에 위치한 수정체가 비정상적인 대사로 인해 하얗게 혼탁해지는 질병을 말하는데요.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처럼 주변에 있는 빛을 모아서 망막에 상을 맺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는 맑은 상태를 유지하며 수정체 전체 또는 일부분이 혼탁해진다면 빛을 잘 모으기 어렵게 되고 반려견의 시야는 어두워지게 됩니다. 백내장은 시력장애, 심지어 시력 상실까지 일으켜서 반려견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내장의 원인은 선천적 백내장과 후천적 백내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백내장은 푸들, 슈나우저, 코커스페니얼, 시츠, 시베리안 허스키 등의 견 중에서 많이 발병되고 있습니다. 선천적 백내장이 후천적 백내장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6세 미만의 반려견에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후천적 백내장의 대부분의 원인은 노령화입니다. 10세를 전후한 노령견에게 잘 발생하고 당뇨에 걸렸을 경우 합병증으로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수정체 손상이나 염증, 감염이 발생하거나 영양 섭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특히 필수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거나 독성 물질 등에 노출될 경우에도 발병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의 증상은 눈이 흐려지고 하얗거나 푸르스름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백내장이 진행됨에 따라 수정체의 투명성이 상실된 결과입니다. 시력에 장애가 발생하여 환경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방향을 잃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며 어두운 환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의 불편함이나 자극으로 인해 눈을 가늘게 뜨거나 문지르는 행동을 더 자주 하기도 합니다. 원인 또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염증으로 인하여 눈 주위가 붉어지거나 붓거나 분비물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 혼탁의 정도에 따라 초기, 미성숙, 성숙, 과성숙 단계로 나뉩니다. 초기 백내장은 수정체가 미세하게 탁해지나 시력적으로는 이상을 느끼지 못하기에 반려견도 보호자도 알아차리기 힘든 단계입니다. 또한 시력에도 거의 영향이 없는 상태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미성숙 백내장은 수정체의 탁한 면적이 늘어나며 얇은 막이 덮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입니다. 시력에 미세하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부딪히기도 하고 밝은 곳에서는 괜찮은 수준의 상태를 보입니다. 성숙 백내장은 수정체 전체가 혼탁해져서 백탁 현상처럼 뿌옇게 됩니다. 보호자의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미 시력에 문제가 생겨 반려견이 밝은 곳에서도 물체에 부딪히는 증상을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수술해도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이 시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성숙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보이는 단계를 지나 녹기 시작하는 말기 단계입니다. 수정체가 빠져나올 수 있고 시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안구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녹내장, 각막 손상 등의 눈 질환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다행히 초기 단계라면 증상이 더 진전되지 않도록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려견 백내장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수정체 내부에 형성된 백내장을 제거하고 인공렌즈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빛의 투과를 방해하는 백내장을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시력이 회복됩니다. 백내장을 제거하고 3일 정도 지나면 이상 없이 활동하지만 햇볕이나 밝은 빛과는 한 달 정도 이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장된 동공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수술 시 발생한 눈의 염증은 몇 주에 걸쳐서 치료해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수술 이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몇 주간 눈을 비비지 못하도록 네칼라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수차례 안약을 넣어주고 내복약을 먹이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행 중인 백내장을 방치하면 눈 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을 동반한 합병증의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백내장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반려견의 눈 건강을 관리하고 백내장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인 검진과 관찰입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눈 건강을 확인하고 백내장 초기 증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환경 유지입니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눈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안구 청결 유지입니다. 눈 주위를 부드러운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서 세정하여 이물질, 분비물, 눈곱 등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사료 선택입니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 C, E, 아미노산,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포함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부 자극 피하기입니다. 먼지, 화학물질, 과도한 햇빛 등이 눈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피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적절한 처치 및 치료입니다. 눈을 다치거나 염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적절한 처치와 치료를 시행하면 백내장의 발생을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녹내장이란 이 병에 걸린 반려견의 눈에 빛을 비추었을 때 눈이 녹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안압이란 안구 내부의 압력을 의미하는데 안구 내부를 채우고 있는 안방수라는 액체가 잘 배출되지 않아 안구 안에서 차오르게 돼 안구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방수는 눈의 형태 유지와 영양 공급을 담당하는 액체인데 매일 생성되며 정상적인 안구 상태라면 생성된 양만큼 안구 밖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안방수가 차오르면서 안구의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뿐 아니라 시신경도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시력 또한 악화됩니다. 사람의 녹내장과 비교하면 반려견의 녹내장은 초기 증상도 잘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눈질환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녹내장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입니다. 아메리칸 코카스페니얼, 비글, 시츠, 말티즈, 미니어처 푸들, 비숑 프리제 등의 견종에서 잘 발생하며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력이나 질병, 감염 등의 외부 요인입니다. 충돌 등으로 인해 눈에 큰 충격이 가해져 안구가 손상되면 안방수를 배출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증상으로 녹내장이 발생하면 눈앞에 염증성 잔해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도막염이나 안구 내 종양이 발생했을 때도 녹내장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눈에 큰 충격을 받았거나 세균 등에 감염되었거나 눈 질환을 앓고 있다면 치료와 함께 녹내장에 걸리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녹내장의 증상은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되어 흰자위가 빨갛게 충혈되면서 안구가 커집니다. 심하면 눈 밖으로 돌출되지 않을까 걱정될 만큼 안구가 커집니다. 안구의 통증 또한 동반되는데 심하면 머리에까지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기력이 없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동반해 식욕 또한 좋지 않고 시야도 좁아지기 때문에 사물에 잘 충돌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의 진단은 안압 측정, 안저 검사와 임상 증상으로 실시합니다. 녹내장이 의심돼 동물병원을 찾았다면 병원에서는 제일 먼저 눈에 빛을 비춰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에 빛을 비쳤을 때 눈에서 녹색이 보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는 동공의 수축을 확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밝은 곳에서는 다쳐야 정상인 동공이 빛을 비춰도 다치지 않는다면 녹내장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의사는 반려견의 안구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촉진합니다. 녹내장은 상당히 진행된 다음 동물병원을 찾기 때문에 대부분 촉진만으로도 안압이 높다는 것을 느끼고 녹내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 치료는 우선 약물을 통한 내과 치료입니다. 동공을 닫게 해주는 축동제와 안방수의 배출을 촉진하는 약 등을 사용합니다. 유전적이거나 녹내장만 발견됐다면 이 치료만 진행하면 되지만 만일 감염이나 외력에 의해 눈이 손상된 경우라면 해당 치료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안구에 포도막염, 수정체 탈구, 종양 등이 있다면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안압 조절이 잘 되지 않거나 종양 등을 발견했다면 이를 제거하기에 외과적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다 받은 뒤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 안압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녹내장은 명확한 예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녹내장이 잘 걸리는 견종이거나 어미의 병력이 확인 가능해 어미가 녹내장을 앓았던 반려견이라면 안과 검사를 꾸준히 받으면서 녹내장을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과 검사에는 디지털 안압계로 안압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촉진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안압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녹내장을 발견한다면 이에 대한 대처 또한 빨라지고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시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특히 녹내장은 초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병원을 찾아오는 반려견이 많기 때문에 더욱 치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력 상실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시력 상실을 준비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안방수의 생성을 억제해 더 이상 안압이 높아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녹내장은 안구의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이기에 안방수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면 안구를 적출하거나 의안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반려견이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다른 장애보다는 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력을 잃은 뒤에는 청각, 후각, 촉각 등으로 물체를 인지하고 움직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반려견이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좌절하고 자책하기보다 이후의 삶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눈의 질환 중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